97년생 회계사인데 자기는 안 되냐고. 숨겨진 자식, 내가 우리 회장님의 자식이다. 양육비를 뭐 300만 원도 안 보내도 된다. 법적 배우자가 없다고 치면은 그냥 무조건 1순위. 요즘 참 온라인이 이분 이슈도 참 뜨거운 것 같아요. 아이고. 뭐만 하면 다 이분 얘기밖에 없어요. 오늘 정우성 씨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도 지금 제가 속해 있는 모든 단톡방에서 이제 그분의 기사를 봤기 때문에 주의 깊게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잘생기시고 젠틀하신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들 좀 특히 여자분들의 충격이 좀 큰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또 저는 또 그런 글도 봤어요. 저희 학교 사이트에서 97년생 회계사인데 자기는 안 되냐고. 아, 참 여러모로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적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 이슈 하나로. 교사님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에는 지금 결혼 안 했는데 이제 애를 낳은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건 이제 결혼 안 한 상태에서 애를 낳았다고 해서 혼외자라고 하거든요. 혼외자 이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작년에는 저희 이제 혼외자 비율이 한 4.7%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은 거의 이슬람 국가랑 비슷한 수치예요. 이게. 프랑스는 그 50%가 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아, 이게 요즘에 워낙 혼인신고 안 하고 결혼해서 애도 낳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보다 수치가 좀 더 높을 것 같았는데 뭐 유교 국가는 어쩔 수 없죠. 저희. 그럼에도 4.7. 네. 이런 혼외자 이슈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남녀가 결혼해서 애를 낳았으면 이제 그 애는 친부의 친자로 이게 추정이 되거든요. 혼외자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습니다. 혼인 상태라면 당연히 남편이 애 아빠겠지 이렇게 보는 건데 혼외자의 경우에는 혼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생부가 인지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인지라는 게 뭐 법률 용어지만 우리도 자주 쓰는 인지와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내 자식인 거를 이제 받아들인다 뭐 이런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우성 씨 케이스도 혼외자니까 이제 인지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아요. 이미 뭐 친자 검사는 하셨다고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생부가 인지를 안 해주는 케이스들도 드라마에 많이 있잖아요. 나오죠. 네네. 숨겨진 자식, 내가 우리 회장님의 자식이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냐? 바로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를 합니다. 제기를 해서 법원으로부터 인지를 받아서 이 사람이 나의 생부다라는 걸 확인을 하게 됩니다. 직접 인지를 하든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든 만약에 이제 친자로 인정이 되었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원래 친자랑 다 동일한 법적 권리를 가져요. 저는 정우성 씨가 만약에 이제 법적 배우자가 없다고 치면은 상속에 있어서는 그냥 무조건 1순위. 전부 상속을 받게 됩니다. 뭐 그거 관련해서도 찌라시에 뭐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한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상속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분이 실제로 있든 없든 간에 이 혼외자가 상속을 받게 된다면 이제 전부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찌라시 맥락에서 친권이랑 양육권 이슈도 나오잖아요. 그쵸. 네. 그럼 이제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인지를 하기 시작하면은 실제 부모와 모가 협의를 통해서 친권과 양육권을 지정을 합니다. 근데 그게 가장 아름다운 케이스. 그쵸, 아름다운 케이스죠. 근데 이제 서로 친권과 양육권을 갖겠다고 할 수도 있고 서로 안 갖겠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을 해주는데요. 정우성 씨 같은 케이스는 문가비 씨가 애 키우겠다라고 이제 인스타에도 올리셨고 이렇게 명백하게 멀쩡하게 생모가 있는 상황에서는 정우성 씨가 그쵸, 친권이랑 양육권을 가져오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찌라시가 뭔가 신빙성 있는 것처럼 나온 게 거기서도 뭐 여러 상담을 받았는데 방법이 없다 했는데 그래서 더 오히려 진짜 같은데 하는 그런 이미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친모가 뭐 진짜로 아기를 이제 학대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거부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면은 한 상황에서 뭔가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은 거의 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육은 엄마가 하는 거고 아빠는 돈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육비를 보내야 되는데 이미 또 거기까지도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우성 씨가 양육비를 뭐 300만 원도 안 보내도 된다 뭐 이런 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반론을 말씀드리자면 보통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과 소득을 고려해서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나 지켜지고 뭐 언제나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인 기준은 이제 서울가정법원에서 산정표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 아무리 월 소득이 높다고 해도 맥스가 한 28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보고 정우성 씨가 당연히 돈은 많이 버시겠지만 그래도 한 300만 원을 안 줘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예 정해진 법적 기준이란 건 아니고요. 그래서 표만 보지 말고 해설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이 나와요. 자산도 나오고 이제 어디 사는지도 나오고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가중가감이 되는데 솔직히 저는 좀 제 입장에서 300만 원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액수여서 찾아봤어요. 진짜로 없나? 정말 소득이 엄청 높아도 본인의 미래를 대비하신 거 아니
소리 하고 있어. 아,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진짜 잘 없어요. 진짜 다 뒤져봐도 생각보다 300만 원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 잘 없고, 그나마 이제 저희가 하나 찾았던 게 재벌 수준일 때 2014년 부산지방법원 판결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350만 원 월. 그분 소득이 이제 월 소득 1억 원 이상, 1억 원을 넘게 벌어도 한 달에 300만 원, 350 정도였다. 그러니까 뭐 정호성 씨도 싸운다고 하면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럴 것 같고, 근데 또 뭐 저희가 예전에도 했듯이 요즘에 가정법원에서 이런 위자료나 양육비를 산정하는 중에 뭐 가끔 파격적인 판례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이 경우도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는 300을 넘기기가 힘들 것이다 뭐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좀 생각보다 금액이 작아요. 요즘 세상에 사실 300만 원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0.1초만 보내도 이렇게 나오는 돈인데 네. 예. 그래서 그 돈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별로 이게 정우성 씨가 왜 결혼까지 가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좀 논란이 분분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결혼에는 사랑이 되게 중요한 요소지만 만약에 결혼했다가 이혼을 했을 때 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 그것도 이슈가 될 것 같아서라는 추측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김민재 씨 때문에 한번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김민재 선수가 뭐 한 4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하고 이혼을 하는데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뭐 한 80억 원 정도를 줬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이 재산 분할액에 대한 좀 관심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러면은 결혼 전에 재산 분할해서 좀 정할 수 없나 이런 주제에 대해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지금은 약간 시간이 지났지만 또 미국 대선 때 또 얘기가 한번 나왔었잖아요. 도널드 트럼프 이제 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의 이혼을 하면서 나는 결혼 전에 계약서를 써놨기 때문에 뭐 프리너비라고 하죠. 써놨기 때문에 나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본인 책에서도 막 어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유효한 건지 그 내용은 뭔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결혼하기 전에 혼인 기간 중에 부부 재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약정하는 건 가능합니다.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민법에서 아예 조문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인이 성립하기 전에 그 앞으로 결혼 생활 중에 생기는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그걸 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미리 이제 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부부재산 약정의 대상은 혼인 중의 재산이에요. 근데 이제 이혼할 때 생기는 그 재산 분할 청구권은 기본적으로 판례는 이혼이 돼야지 발생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사전에 그거에 대해서 뭔가 정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말장난 같긴 하지만 그 혼인 중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정할 수 있는데 이혼을 통한 재산 분할 청구권은 혼인 중이 아니라 이혼을 통해서 혼인이 끝난 뒤에 나온 거라서 지금은 이미 있지도 않은 거를 미리 앞서서 포기하는 건 안 된다. 뭐 이런 조금은 복잡한 법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야 뭐 결국엔 의미 없지 않냐 이걸 왜 쓰냐 할 수도 있는데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게 막 1 아니면 0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혼인 전에 이미 이런 계약서를 썼고 또 혼인 관계 동안 재산을 이렇게 활용을 해왔다 내지는 분배를 해왔다라는 내용들이 당연히 명문의 계약서로 남아 있으면 이혼할 때 이제 재산 분할 과정에서도 그런 계약서는 하나의 강력한 증거로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결혼하시면서 아파트를 사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통 이제 부부가 맞나요? 있다고 합시다. 전 아니겠지만 간간이 있다. 간간이 있는데 이제 사실 대출 끼고 사시겠다는 분들은 이제 주변에 좀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고 하는데 그럼 대출 얼마, 남편분 얼마, 아내분 얼마 이렇게 넣는데 이런 경우에도 대출금 상환을 남편이 얼마나 할 것인지 아내가 얼마나 할 것인지 이것도 사실 미리 부부재산 약정으로 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정하기 시작하면 정할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게 문제는 법원의 허가 없이 사전에 정했던 약정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살다 보면 굉장히 쉽게 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두는 것은 좀 이런 그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 유의하셔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써보고 싶어요. 돈 많은 분들의 그 혼인전 계약서를 한번 도와드려보고 싶어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아기 성씨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혹시 별걸 다 궁금해한다고 생각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이제 아빠의 성을 따라가게 돼 있는데 아버지의 성을 모르는 경우는 엄마의 성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출생신고를 했다면 아마 문 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우성 씨가 정씨 사용을 합의를 하신다면은 정씨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네. 사실 그 카톡을 보신 거잖아요. 저는 그거를 보고 뭐 이거 직업병일 수도 있는데 제일 먼저 들었던 거는 야 이거 로펌 어디냐? 직원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그 의뢰인 상담 내용을 이렇게 전 국민이 알게끔 이 정도로 비밀 관리가 안 되나 하는 생각이 저는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뭐 비밀유지 의무 위반은 변호사니까 당연히 따라가는 거고 거기다가 뭐 명예훼손까지 명예훼손 뭐 이것저것 다 붙어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사실 적시인지 허위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경우든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거는 당연해 보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밀유지 의무 위반, 변호사법 위반도 적용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 업계 얘기지만 이제는 비밀유지 의무를 넘어서 비밀유지
권으로까지 확장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ACP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 뭐 의뢰인과 변호인 간에 나눈 대화는 수사기관에서 공개 요청을 하거나 제공을 해라라고 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런 논의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갑자기 의뢰인의 비밀을 그냥 이렇게 까발려 버리니까 참 논의되고 있는 영역과는 정반대의 스캔들이 터진 것 같아서 저는 좀 주의 깊게 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유출하신 분이 직원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변호사가 직접 그랬다는 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양쪽 썰이 다 네. 있는 것 같은데 변호사면은 그냥 지 혼자 문제고 직원이라고 했을 때 직원이 상담을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뭐 직원이 상담하는 로펌도 몇몇 있지만 직원이 상담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더 문제인 게 변호사가 상담에 들어갔다가 직원한테 떠들고 직원은 친구한테 떠들고 친구는 그걸 캡처해서 유포하고 다 같이 줄줄이 소시지로 문제가 되는 거죠. 공범이 되는 거죠. 거기 보면 웃긴 게 또 유포한 사람은 친구잖아요. 왼쪽에 써 있잖아요. 그걸 또 친구가 고스란히 또 갖다 실명 나오게 실명, 했어. 네. 심지어 실명 나오게 캡처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왼수 정도가 아닐까. 또 약간 우픈 얘기는 팩트인지는 아닌지는 모르지만 최근에 그래서 작품 활동을 많이 안 하셨다고 해요. 광고나 CF 같은 거를 많이 안 찍으셨는데 사실 찍어서 그런 계약이 취소되고 위약금을 물게 되면 이런 명예훼손 내지는 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로서 책정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스스로 일을 안 해서 피해도 줄였지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양도 줄였다. 뭐 이렇게 좀 다 좀 복잡하게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의 비밀을 마구 인터넷에 유포하시는 거는 지양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이게 변호사면 당연히 그렇고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요즘 이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우성이 이제 결혼하지 않고 이렇게 한 선택이 과연 옳은가 그렇지 않냐 이게 사실 이거 가지고 엄청 싸우거든요. 옳으냐 그르냐는 뭐 가치 판단이니까 어떤 관점에서 옳은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재산 관점인가요? 맞아, 보통 재산으로 하죠. 정우성이 미쳤다고 이렇게 하냐, 잘한 거다. 이게 아, 도덕적인 관점이 아니라 재산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하죠. 완벽한 선택이었지. 왜냐하면 직업이 연예인이잖아요. 뭐 연예인이 공인이냐 뭐 저는 이것 좀 다르게 생각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미지로 먹고 살고 또 그런 정치적인 발언이나 좀 그런 이미지를 많이 만들어 오셨잖아요. 뭐 난민을 지지한다거나 거기에 있어서 가장 타격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좋은 선택은 아니죠. 그것까지 고려했을 때 아마 앞으로 수입이 뭐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워낙 유니크한 외모니까 당연히 연예인 걱정을 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뭐 그런 의미에서는 경제적으로도 하긴 걸렸으니까 그런가? 걸렸으니까. 네. 근데 이게 자문 변호사로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예방이. 네,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요새 시중에서 핫한 정우성 씨 관련한 이슈들을 살펴봤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좀 핫 이슈들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니까 저희 채널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